네, 서울 중랑구갑의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저는 오늘 건진 은둔처에서 발견된 관봉권 돈다발 1억 6,500만 원에 대해서 증거물이 훼손된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 증거물이 훼손됐는데 기본 A, B, C 이 증거물을 훼손한 사람들이 증거를 압수수색한 검찰이고 수사관들이다 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고요. 저희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우리 아까 박건욱 검사, 이희동 검사, 그리고 남경민 증인, 그리고 김정민 증인 등이 오늘 나왔습니다. 간단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띠지 관련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왜 저걸 해체했죠? 저거 얼마입니까? 저렇게 쌓여있으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으로 쌓여있는데 저걸 왜 해체합니까? 저는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안 왔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체했습니까? 저것은 김정민 수사관이 수리 과정에서 해체한 것으로 알고 김정민 수사관 왜 해체했습니까? 왜 저걸 해체했죠? 저거 얼마입니까? 저렇게 쌓여있으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으로 쌓여있는데 저걸 왜 해체합니까? 저는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안 왔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체했습니까? 저것은 김정민 수사관이 수리 과정에서 해체한 것으로 알고 김정민 수사관 왜 해체했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김정민 수사관.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수사한 사람이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검에 가서도 저 관봉 띠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특검도 2018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2018년 사건이라고 검찰이 특검에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저게 2018년 거입니까? 저 스티커 없었으면 다 속고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다 속고 저 관봉은 며칠 전 정보위에서 나왔습니다. 국정원이 돈을 얼마입니까? 1억 6천만 원을 김태효에게, 용산 김태효에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 전 정보위에서 나왔고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정보위원께서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부정과 부패, 권력 남용과 국정농단이 나오는 겁니다. 저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정민 수사관, 저 돈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저건 한국은행이 5천만 원이라고 붙여서 보낸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해체했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게 띠지가 둘러싸여서 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위증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저 1억 6,500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저렇게 붙어서 왔고 저게 여러분이 찍은 사진 아니에요? 저게 수사 과정 속에서 나와 있는 사진 아니에요? 그리고선도 저것을 2018년 사건이라고 퉁쳐버리려고 했는데 저것은 2022년 5월 13일에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다른 사진 내가 은행에 가서 다 알아봤어요. 한국은행에 가서 다 알아봤어요. 내가 기재위원한 사람이에요. 한국은행과 직접 통화했고 조폐공사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돈이 나올 때는 비닐에 다 쳐서 비닐봉지에 다 쌓여져서 스티커가 붙여서 오는 거예요. 비닐봉지에 다 쌓여져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억이 나질 않아요? 자, 비닐봉지에 다 쌓여져서 와요. 오늘도 내가 하나은행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어요. 5천만 원은 자 여기서 이희동 차장검사 예, 수사 많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5천만 원으로 비닐에 싸서 와요? 아니면 다 날 것으로 와요? 낱개로 와요? 보통 낱개로 올 것 같습니다. 자, 위증 1, 위증 2. 자, 다시 김정민 수사관 네. 어디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5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자, 아까 사진으로 다시 돌려보내세요. 옆에 비닐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희동 검사
옆에 비누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비누로 전부 다 둘러 쳐져서 나왔어요, 낱개로 왔어요? 앞에는 위원님 질문 취지를 오해했습니다. 저기에는 비닐로 되어 있었습니다. 비누로 다 쳐져 있죠? 제가 직접 수사 담당자는 아니지만 당시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비누로 쳐져 있는 걸로 보고받았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1억 6,500만 원은 따로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중에 5천만 원짜리는 비닐로 쳐서 온 거예요. 그 옆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거를 해체한 사람이 김정민 수사관인가요? 해체했는지는 지금상 기억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해체하고 그 띠지마다 뒤로 넘겨주세요. 국민 여러분, 이 돈에는 100장마다 이렇게 띠지가 있습니다. 기관에서 나온 띠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중은행의 띠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100장씩 다 모아서 5천만 원을 비누류에 딱 쳐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누류에 쳐서 갖다 놓은 돈이 어디에서 나온 돈이에요? 건진 은둔처에서 나왔죠? 그것까진 모릅니다. 그치? 그쵸? 근데 그때 당시 띠지는 왜 띄어서 그럼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예쁜 띠지, 어느 은행이고 어디라고 확인이 되어 있는 예쁜 띠지, 은행에선 이걸 내보내줄 때 우리 은행에서 누구에게 보냈어요? 라고 확인하기 위해 넣어놓는 띠지, 이것을 왜 없앴어요? 김정민 수사관 혼자 없앨 수는 없어요. 알죠? 김정민 수사관이 무슨 제도로 이걸 없앱니까? 무슨 제도로 이 증거물을 없앱니까? 김정민 수사관이 무슨 제도로 저 비닐을 뜯습니까? 증거물은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김정민 수사관? 네, 맞습니다. 예, 그대로 보존해야죠. 그대로 보존하는 게 맞아요. 김정민 수사관이 무슨 제도로 이걸 다 뜯어서 하나하나 하고 띠지를 버리고 거기다 어떻게 고무줄로 묶겠어요? 다 나와 있는데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돈도 내가 확인은 안 되지만 그건 실수도 있다고 쳐요. 그것도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세겠어요? 저건 그대로 둬야 돼요. 그렇죠? 금거북이가 왔어요. 이 금거북이가 제대로 됐나? 그거 해체해봐요? 눈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저것도 똑같아요. 김정민 수사관이 그렇게 할 리는 없어요. 이거는 위에서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 이렇게 수사하던 증거물을 없애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몇 가지 좀 정리하고 가야 국민들께서도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나왔는데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김정민 수사관, 아까 띠지 사진 그거 누가 찍으셨어요? 그거는 그 수사팀에서 압수하시면서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인은 지금 이 압수물 보관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저는 압수물을 접수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압수 현장에 간 분도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남경민 수사관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사무국에서 수사와는 관계없이 압수물을 기계적으로 확인하고 접수하고 처분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네, 압수수색 현장에 가신 것도 아니고요. 네, 자, 그럼 두 분 공통으로 언제 임용되셨어요, 수사관으로? 먼저 말씀하십시오. 저는 2019년에 임명됐습니다. 2019년에. 그러면 경력이 지금 몇 년 정도 되신 건가요? 6년? 네, 네, 계속 이 업무만 하셨나요? 아닙니다. 다른 업무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이 업무에는 언제부터 일을 하신 거예요? 24년 7월부터 4년 7월. 네. 우리 김정민 수사관은 언제 임용되셨어요? 저는 2024년 3월에 임용됐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임용돼서 남부지검이 첫 근무진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일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24년 3월부터 25년 2월까지 하다가 지금은 다른 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지금 감찰 받고 계신가요? 대검에? 감찰은 끝나고 수사 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네, 수사를 받고 계세요, 두 분 다? 답을 하십시오. 네, 압수수색 당하고 그래요? 네. 자, 그럼 아까 두 분 답변에서도 이 띠지를 누가 해체했는지 서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압수물 수리는 김정민 수사관이 했는데 네. 관봉을 해체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떠세요, 김정민 수사관은? 지금 아까 기억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해체 안 했구만. 딴 사람이 했구만 해체를. 기억 말씀해 보시죠, 김정민 수사관. 네, 저도 그 당시 상황을 기억이 제대로 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봐봐요. 딴 사람이 해체한 거네. 예, 그러면. 지금 두 분만 수사받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지금 관련된 분 두 분 다 기억도 안 나고 모른다고 하는데 왜 두 분만 수사받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두 분이 누가 지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자, 김정민 수사관 이전에도 이렇게 관봉권 띠지 보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저희는 검사실에서 띠지를 보관하라는 지시 없으면은 보통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있었냐고. 이게 첫 사건이었어요? 처음 보관한 거예요? 띠지 보관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전에 다른 선배님께서 검사실 지시로 그 보관하고 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띠지 다 떼버렸나요? 그때는 보관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손 드셨잖아요, 남경민 수사관? 아니, 아니에요? 자, 그럼 누가 뗐는지도 모르고 이거 왜 두 분이 다 책임지고 가셔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누가 떼라고 하면 떼지, 떼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안 뗐을 것이고요. 그 지시가 없었어도 뭔가를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태도나 그런 것들을 보면 비닐 해체 마찬가지고요.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 전혀 기억 안 나시는 거 맞아요? 저는 해당 압수물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적도 없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은 본 적은 있죠? 담당자였으니까. 매일마다 다른 압수물을 맨날 봐서 그 압수물만 특별히 기억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압수물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어떻게 보관?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압수물이 어디서 어떻게 보관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으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보관하는지. 일반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봉권 아니 이거 이 관봉권이요? 관봉권을 얘기하세요. 비닐로가 다 쳐져 있고 5천만 원이라고 써져 있는 관봉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관봉권이란 말을 4월 이후에 처음 들어가지고 아니 자 증인, 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이 돈 관봉권이든 어떻게 인식을 했던 지금 이 돈을 어떻게 보관했는지를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저희 압수물 보관하시는 선배님께 인계해서 그게 네. 금고에 보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고는 어디 있나요? 지하 1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금고는 우리 증인도 참 저기 수사관도 가세요? 저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선배에게 압수물을 넘겨줬을 때 그때는 관봉권 띠지가 붙어 있는 상태로 넘겼나요? 그 기억이 그걸 답을 기억 못 하세요. 답을. 그걸 기억 못 하세요? 예, 추가하시면 되고. 자, 기억 못하는 걸로 하고. 예,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추가로 다른 의원님이 물어보신다고 하니 그렇게 하고요. 본인이 만진 게 아닌 모양이네요.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기도 부천시를 김기표입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하려다가 김정민 수사관한테 몇 가지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제 압수물이 그 압수물 관리하는 업무가 하면 압수물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 해야 되는 것이. 그럼 아까 말했듯이 김정민 수사관이 압수물을 받으면 선배 직원한테 그걸 인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압수물을 확인하고 접수해서 접수하고 대장에 기록하고 네, 그 실제 보관은 다른 분이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관봉권 띠지가 분실된 것이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왜 얘기가 되냐면 그 현금을 세면서 띠지를 없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관본권 띠지를 없앴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우리 김정민 수사관이 돈을 샜는지 여부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돈을 센 적이 있나요?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현금을 이렇게 오면 보통 이제 CCTV 국권이기 때문에 이제 뭐 돈을 세거나 이런 게 기억이 안 난다고 그거는 뭐 예를 들어 뭐 그렇다 하더라도 관본권은 지금 굉장히 완전히 새 돈이고 1번부터 100번까지 일련 번호가 쫙 있는 거고 그래서 돈을 세는 것도 사실 기계에 넣는 것보다 이렇게 번호만 쫙 봐도 이게 100개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돈을 셀 수도 있고 그래서 평생에 이렇게 관본권 한번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그거를 셌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셌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돈이 특이하게 관본권 5천만 원, 그 500만 원짜리 10개 이렇게 또 비닐로 묶여 있고 그걸 또 떼면 또 띠지가 일반 은행에서 국권을 발행할 때 그 띠지가 아니고 좀 다른 식으로 돼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떼고 나면 일련 번호가 이렇게 쭉 1번부터 100번까지 있고 끝에 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기억 못 한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기억했을 할 것 같은데 만약 돈을 셌다면 저에게는 그냥 평범한 업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김정민 수사관은 지금 압수물을 받아서 보관하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실무상 돈을 샜는지도 조금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물론 뇌물 액수나 이런 걸 할 때야 이제 해야 되겠지만 일단 뇌물을 그러니까 압수물을 관리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그 형상 그대로 접수해서 그냥 보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굳이 셀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언론 보도상 세는 바람에 돈을 세는 바람에 띠지를 분실했다고 하는 거를 듣고 조금 의아했단 말이죠. 저는 굳이 돈을 셀 필요 없이 형상 그대로 보관을 하고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그걸 가져와서 보거나 수사관들이 가져와서 볼 때 아 이게 구체적으로 액수가 문제된다 할 때는 떼서 이렇게 세볼 수도 있는 건데 보통 현금이 들어오면 세나요? 네, 세고 있습니다. 다 모든 현금을 다 세나요? 네. 얼마인지 다 보관 이렇게 기록을 하나요? 네, 매수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압수물을 이렇게 뭔가 형상을 변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본권 띠를 빼고 하면 그게 보통은 현장에서 압수를 할 때도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보통 부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수물의 형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아무 동영상도 안 남기고 돈을 샜나요? 그러면 김정민 수사관 말은 돈은 센 건 맞다는 취지로 얘기하나요? 현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돈은 세니까. 네, 현금은 들어오면 무조건 세긴 합니다. 그럼 김정민 수사관이 돈을 센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그 당시에 어떤 현금이든 세니까. 그렇죠? 네, 돈은 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셌다면은 김정민 수사관이 그 관본권 띠지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죠? 그걸 풀지 않고 어떻게 돈을 세겠어요, 그죠? 그때 당시 띠지로 묶여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현금은 100% 세고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까요? 훼손돼서 봤을 수도 있다는 얘기세요. 그게 그러면은 관본권 띠지채 있는 채로 왔는지 아니면 풀려서 왔는지 그건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은 뭐 열어놓고 뭐 수사를 하든 하겠네요. 위증을 각오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근무부서는 뭐 사건과인가요? 압수계?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거. 그때 당시에 돈 네, 그때 접수했을 당시 압수에서 일했습니다. 압수계. 네. 압수계에서 이제 압수해 오면 그런 식으로 돈을 확인하고 장부에 적고 이렇게 하는 건데 본인이 돈은 센 건 맞는데 관본권이 있는 채로 왔는지 없는 채로 온 것을 샜는지 그건 기억하지 못한다 이 말인가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밝혀질 것을 믿고 저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 수사관님, 접수 받을 때 과정을 상세하게 좀 설명하시겠어요? 그날 말씀. 뭐 대충 12월 중순에 대충 5천만 원 정도 되는 관본권이 들어오면 이렇게 돈 뭉치가 들어오는구나, 띠지와 스티커가 있구나라는 기억 정도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금액은 모르죠. 근데 돈 묶음 지금 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재선 국회의원이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관본권 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들어옵니까 그게? 가끔은 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관본권이 들어옵니까? 그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래서 관본권 보셨으면 지금까지 보신 적은 있어요? 이 지금 검찰에 근무하시면서? 그 관본권이라는 형태를 그 사진으로 처음 보셨어요? 네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때 아니, 처음으로 그러니까 봤습니다. 관본권 형태를 기억 안 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저 제보 받은 거 지금 폭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근데 그 관본권이라는 사실을 저도 4월달에 처음 알고 관본권 형태 보신 적 없다는 거죠? 네네 그럼 해당 검사 지금 제가 징계 받아야 되는 거네. 근데 아무튼 관본권 형태를 사진으로 보셨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네 기억이 맞습니까?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남경민 수사관은 같이 압수계에 근무하고 계시죠? 보통 압수물품 들어올 때 검사 또는 수사관이 어떤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요구하죠? 저희가 원형 보존 현금에 대해서 원형 보존할지 그 확인하면 그 여부를 지휘해 주십니다. 네. 그러면 최재형 검사 또는 그 수사관이 원형 보존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시했습니다. 했어요? 네, 공문 형태로 있죠. 아닙니다. 공문 형태로 있다고 제가 제보 받았는데요. 최재형 검사 또는 그 수사관이 원형 보존 지시를 문서 형태로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 그러면 그 위증 책임지세요. 자, 그러면은 본인 접수 그러면 그 지시받은 공문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 해당 접수계 인원으로서 확인 매번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압수물품에 대해서 점검하죠. 법령에 있는 대로. 그건 영치 담당 소관입니다. 영치 담당 소관이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사무규칙에. 네, 본인은 안 하지만 본인은 그러면 지시한 공문에 대해서 확인 안 합니까? 접수계에서 공문 그냥 쌓아두고 방치하는 거예요?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럼 공문은 없고 그러면 검사가 위증한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김정민 증인 네 그 받을 때 해당 검사와 수사관으로부터 원형 보존 지시 받은 적 없다. 공문이 그러니까 구두로도 해도 된다고 했죠. 남경민 수사관. 네. 그렇죠? 그러면 공문이나 구두로라도 원형 보존 지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두로 지시받았습니다. 받았죠. 네. 그럼 원형 보존 지시 받을 때 당시에 관본권 형태가 기억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관본권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관본권 일반 국민들이 그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런데 해당 검사는 원형 보존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서 형태로. 그러면 지금 김정민 증인이 처벌받든지 징역 5년을 받든지 해당 그 검사 또는 수사관이 원형 보존을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해서 지금 접수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받았을 때 관본권 형태로 안 받았고 원형 보존 지시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된 상태에서 원형 보존 지시 받았다면 해당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사 또는 수사관 중에 1인이 그 원형을 훼손한 겁니다.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한 거예요. 증거인멸을 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김정민 수사관의 증언대로라면. 맞습니까? 저희는 저는 제가 받은 제보는 원형 보존 지시를 공문 형태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 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럼 해당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관본권 받을 때 이 해당 압수물을 접수 받으실 때 원형 보존 지시는 구두로 받으신 기억은 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원형 보존 지시를 받은 기억은 나는데 어떻게 이게 관본권인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시를 받은 그때 누가 지시했습니까? 검사가 최재형 검사가 직접 와서 했어요? 아닙니다. 수사관이 왔죠? 네 맞습니다. 그때 수사관 누구예요? 이름 말씀하세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최선영 계장님입니다. 최선영 계장이잖아요. 네. 최선영 계장이 와서 원형 보존 지시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돈이 관본권이 아닌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지시는 기억이 나는데 돈 봉투가 기억이 안 나는 게 그 돈 따발이 기억이 안 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래서 원형 보존 지시 받고 그때 받았던 돈 따발의 형태가 무엇이냐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비닐로 쌓여져 있는지 그냥 고무줄로 왔는지 이걸 기억을 못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지시가 구체적 지시 사항에 대해서도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답변하세요. 그때 받았을 때 돈 따발의 형태는 잠시만요.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까? 남경민 수사관 왜 자꾸 아래쪽을 계속 보고 계세요? 뭐 또 보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준비한 답변 보고 있습니다. 준비한 답변 보신 거예요? 네네. 네. 그 돈 따발의 형태 기억해내세요.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원형 보존은 지시를 받았는데 원형 보존, 원상 보존 지시를 받으면서 아 이게 돈 따발이 이게 비닐에 쌓여 있네? 아니네?
이게 지금 고무줄에 쌓여있네. 이걸 기억을 못한다는 게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원형 보존 지시를 받을 때 이 원형으로 원상 보존 지시를 받을 때 이 형태로 보존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인데 처음 본 형태는 관목권 비닐로 쌓여진 건 당연히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하세요. 비닐로 쌓여 있었습니까? 안 쌓여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로선 기억이 나지 않고 저희 청에서 원형 보존이라 함은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현금 자체만 보관하는 거지 그 외에 부수적인 거에 대한 받았잖아요. 접수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받을 때 네.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까? 안 쌓여 있습니까? 제가 띠지 스티커까지 묻지 않을게요. 비닐에 쌓여 있는 형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돈이 비닐에 쌓여 있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항상 친구들하고 돈 거래할 때 비닐에 싸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답변하세요. 매일 다양한 압수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만 아니 비닐에 쌓이는 돈이 많다고요? 저희가 남부지검 지금 현장 시찰 갈까요? 당장? 다양한 그래서 12월 달 한 달간 비닐에 쌓여 있는 돈이 하나도 없으면 본인 책임지실 거예요? 그 현금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양한 압수물이 들어온다. 없으면 들어오는데 비닐에 쌓인 현금이 자주 들어오지 않잖아요. 자주 들어오지 않는데 지금 주변 수사관들이 비웃고 있는 거 알아요? 본인이 지금 왜 그거 다 뒤집어 쓰냐고? 그러니까 답변 똑바로 하세요. 저희도 최대한 공정하게 할 거니까. 진짜 비닐로 쌓인 현금, 돈다발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현재로선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닐에 쌓인 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이하잖아요. 돈다발이 어떻게 비닐에 쌓여 옵니까? 일반인들이 상식에서. 그럼 해당 그 수사관이 증거를 인멸해서 접수한 거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 내용이라면 김정민 수사관은 해당 그 최재형 검사실 수사팀으로부터 접수 받으면서 원형 보존 지시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돈다발 오는구나라고 그냥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 지금 증언대로라면 그러면 해당 그 최재형 검사실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거죠.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한 상태로 고무줄에 묶어서 돈다발 그러니까 압수할 당시에는 사진을 찍었을 텐데 압수계에 접수할 때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해서 접수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김정민 증인의 발언을 답변을 최대한 존중해서 이해한다면 띠지와 스티커는 이미 훼손된 상태로 접수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뒤집어 쓰실 거예요? 그때 상황이 진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닐이 쓰여있는 돈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간 한 달간 그러면 이 압수물 중에서 비닐에 쌓여 있는 5천만 원 돈다발 있는 거 다 확인할까요? 자료 요구해서 남부지검 아니 지금 24년 몇 월에 오셨다 했죠? 24년 3월에 왔습니다. 3월부터 그러면은 비닐에 쓰여진 관본권 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관본권을 비닐에 쌓인 관본권을 24년 3월 이후에 압류된 물품이 있는지 전체 다 확인해 볼까요? 전수조사 해볼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본 적이 없죠. 비닐에 쌓인 돈을 24년 3월 이후로 본 적 없잖아요. 비닐에 쌓인 현금 돈다발 본 적 있어요? 없죠. 24년 3월 이후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는데 어떻게 돈다발을 관목권을 그것도 압수계가 접수하면서 봅니까? 못 보지. 근무함이 치면서 비닐에 쓰인 돈다발 한 번이나 본 적 있냐고요. 24년 3월 이후로. 지금 기억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어렵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검찰에 입사하고 나서 관본권 비닐에 쌓인 관본권 돈다발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남부지검에서 압수한 적이 없다고요. 거의. 그러니까 기억이 없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해당 검사는 원형 보존 지시를 했다고 접수계 수사관이 훼손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다. 접수계 수사관들 다 수사하고 감찰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압수계 수사관들 계장들부터 해서 다 한번 뒤져볼까요? 그럼?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김정민 수사관 기억 좀 잘하셔야 돼요. 본인이 증거인멸의 주 대상자, 주 혐의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약 그걸 기억 못한다면 만약 검사가 최재형 검사가 나 비닐권 관본권 수사관도 그 수사관이 접수하면서 나는 그냥 관본권 그대로 비닐 그대로 줬다. 근데 접수 받더니 원형 보존 지시까지 했다. 근데 접수 수사관이 다 훼손해서 압수계 그 물건 보존실에 넘겼다. 라고 하면 본인이 지금 이제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본인이 증거인멸자가 돼서 징역 5년 선고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증거물 보존하는 데에서는 방금 남경민 수사관이 얘기했듯이 보존하는 곳에서는 자기는 본 적 없다고 해요. 관본권. 검사는 수사관은 관본권 형태로 원형 보존해서 지시까지 하고 그대로 넘겼다고 해요. 그러면 접수받는 사람이 훼손한 게 되는 거라고요. 답변하세요.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2024년 3월 이후로 남부지검이 관본권 돈다발을 압수한 적이 없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기억 못하죠. 본인은 그런 관본권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접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럼 해당 검사와 수사관이 훼손했겠죠. 그거를 남건욱 부장검사가 지시했는지 아니면 당시 이희동 차장검사가 지시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 남부지검장이 지시했던지 훼손을. 그렇지. 피혐의자들입니다. 수사될 거고요. 본인 기억을 잘 하셔야지 본인이 지금 억울함을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본영 지시까지 했어요. 이미 검사는 그렇게 증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형 보정 지시까지 한 거를 지금 수사관이 김정민 수사관이 훼손한 게 되는 겁니다. 검사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법 기술자들이 그렇게 떠넘기고 사람들을 옥죄는 겁니다. 생각할 시간 잠깐 드릴게요. 제가. 잠시만요. 자, 지금 남경민 수사관 계속 아래를 보고 계시고 이희동 증인도 지금 아래에 뭔가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증인은요 기억하는 것을 경험한 것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아예 다 집어 넣으시고 그다음에 메모까지는 가능합니다. 메모를 하실 건 메모를 하십시오. 그리고 남경민 수사관은 아까부터 지금 그 자료를 봐서 그런지 약간 휴대폰 때문인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 휴대폰을 이 앞에 보이는 앞쪽 책상에 저희 행정직원을 통해서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제출해 주시면 증인이 볼 수 있는 앞에 책상에 두고 이따 정해 시간에 가져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의심의 여지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의 이어가십시오. 네. 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 사건을 다시 다 재구성을 해봐도 아니 굳이 왜 김정민 수사관이 왜 이 관본권을 띠지와 스티커를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형 보존 사무규칙 이거 그 검찰 사무규칙 기억 안 나고 뭐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제가 50호 100호 양보를 한다 쳐도 말이 안 되지만 증거물을 원형 보존하는 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이거는 검찰 공무원 준비하실 때 기본 공부하잖아요. 이거 아시죠? 사무규칙 알고 계시죠? 김정민 수사관. 네, 일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 공부하신 적은 없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하면서는 알고 계시죠? 네.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최소한 몇 개월을 접수 받아보시면서 기억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당연히 사무규칙 기억하고 일반 상식으로도 기억하고 그런데 지금 접수를 받으면서 관본권 형태, 비닐봉지, 돈다발 형태 기억도 못하면서 본인이 띠지와 스티커를 굳이 온대로 갖다가 이 접수를 받아서 보존실로 넘기지 굳이 본인이 거기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증거물품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훼손을 하거나 어떤 변형을 가한 적 있습니까? 증거물품에 대한 변형을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24년 3월 이후로 접수한 이후에 그걸 막 알아서 띄고 찍고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하죠. 한 번이라도 훼손한 적, 변형한 적 있어요? 변형. 제가 변형이라고 표현할게요. 훼손이라고 하면 범죄 사실이니까. 변형한 적 있습니까? 증거의 물의 형태를? 혹시 어떤 변형 말씀하시는 거죠? 뭐든 봉투를 형태를 받은 봉투를 뜯든 찢든 뭐 증거물 스티커가 있는데 증거물 스티커를 떼든 증1, 증2 이렇게 나오는 게 그 스티커 임의로 뜯습니까? 수사관이? 그렇게 고의로 하지는 안 쳐. 상식적으로 안 쳐. 그거를. 당연히. 그러면 자, 24년 3월 이후로 관본권 비닐에 쌓인 형태로 돈다발을 받은 기억도 없고 접수된 적도 없습니다. 남부지검에. 이 건이 거의 유일해요. 본인이 근무한 이후에는. 그러면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비닐 형태 돈다발을 지금 압수물에는 대상에 있었고 접수한 기억은 없으면 그러면 해당 검사 수사관이 저희한테 위증하는 거죠.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십시오. 비닐 형태 돈다발 받은 적 없으시죠? 기억이 나지 않. 돈다발 그러니까 돈에 비닐이 쌓인 이거 없는 거잖아요. 그 기억이.
지금으로선 기억이 없죠?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남경민 수사관, 예, 관봉권 몇 번이나 보셨어요? 본 적 없습니다. 아니 요 이번 거 말고 근무하시면서 네, 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세요? 네. 비닐에 쌓인 예. 한 번도 없어요. 남부지검에 비닐에 쌓인 건 자주 봅니다. 경찰에서. 관봉권 형태로요. 관봉권은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치 않은 일은 분명하네요. 맞습니까? 랩에 싸서 오는 거 말고요. 관봉권. 자, 증인 흔치 않은 일인 건 맞죠? 네. 예. 그러면 이 압수물이 검사나 아니면 수사관에게 밖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보관한 이후에. 대출을 하시는 맞아요. 경우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관봉권이요? 네.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면 들어온 이후로 그 관봉권 그 돈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대로 보관돼 있는 것이고. 김정민 수사관 맞습니까? 지금 이 얘기가? 네, 맞습니다.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압수물 보관 창고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압수게요. 네. 그냥 모든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냥 통로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럼 그 압수물 보관 창고에는 다른 직원들도 수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보관 창고는 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누가 들어갈 권한이 있냐고요? 보관 창고는 영치 담당자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검사들은 들어갈 수 있나요? 따로 신청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영치 쪽 담당을 해본 게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민 수사관님, 네, 사실은 제가 검찰이 야당을 상대로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정치 사냥 수사를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 그 당시에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수사, 여기에 대해서는 감싸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한다라고 비판을 검찰이 많이 받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석 달이나 지난 3월 초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을 석방하는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윤석열 피고인이 거리를 활보하는 이런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전부가 다 욕을 먹고 윤석열을 뒷받침하는 세력이 검찰이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그래도 남부지검은 그 작년 연말에 건진법사를 상대로 물론 내란이 발생한 이유이기 때문에 칭찬을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데와 달리 그 건진법사를 상대로 영장도 청구하고 그래도 뭔가 좀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라고 그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널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홍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뭐 작은 몸부림이라도 보이는구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이 관봉 띠지 사건이 생기면서 그 작은 그래도 칭찬할 여지가 없어져 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봉 띠지 그 어떤 훼손 사건 이 부분이 지금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더욱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관계상 더 구체적인 건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경위를 거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과연 띠지를 그 훼손을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을 좀 밝혀줘야 할 의무가 증인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뭘 뭐 감추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하지를 말고 그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거든 진상을 소상하게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 수사관님,
많은 네. 전직 수사관님들, 검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제보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말이 안 맞는다. 말이 안 된다. 이대로 되면 띠지 스티커 분실 사건의 주 혐의자는 김정민 수사관이다. 아니 수사관이 최선영 계장이 자기는 자기가 제대로 압수물에 인계했고 제대로 인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원형 보존 지시까지 다 내렸다. 그리고 보존물 관리하는 수사관님들은 본인들은 잘 수사하고 보존했다. 그럼 이제 접수계가 잘못 훼손한 거 아니겠냐? 라는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훼손했습니까? 제가 훼손했는지 그때 당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왜 기억나지 않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 한 12월 정도에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었고 그 1000건의 압수물 중 단 한 건의 압수물을 기억하기는 약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에서 쓰던 원형 보존의 의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형 보존은 그 압수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금고에 그냥 현금 자체만 보관하는 것으로 통용되어 왔고 띠지나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만 보관하는 것으로 저희 청에서는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에 책임져야 될 겁니다. 네, 네. 지금 수사는 대검 조사팀에서 받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건도 거기서 됐죠? 네, 앞으로도 계속 대검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남경민 증인 검찰 블라인드 보셨죠? 네, 맞습니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론전 커미티 다 보고 계시잖아요. 자, 아이디 추적해서 다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지금 다 보세요. 검찰 수사관들이 비웃어요. 지금 기억 안 난다. 대한민국 어떤 지검에서 압수계를 담당하는 수사관 둘이 나와가지고 기억을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검사가 와가지고 원형 보존 지시한 것도 기억 못 한다고 다 비웃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저 수사관들은 지금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짜고 와가지고 들어와서 입 맞추고 들어왔구나. 자기들은 원형 보존 지시가 돈다발만 세라는 줄 알고 띠지 관복권 패킹 비닐 다 찢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된다. 거기까지만 증언하자. 입 맞추자라고 다 생각해요. 지금 저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밖에 못 드립니다. 그게 정말 한탄스럽고 개탄스럽지만 하지만 이게 다 이 지금 증언하신 답변들이 다 역사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국회에서 청문했던 사람들 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다 위증 걸리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증거 자료 다 나오면서 송호정 임성근 연말에 안 만났다 했는데 지금 다 버젓이 만나서 사진시켜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 두 분도 수사관들 다 지금 제보 옵니다. 왜 말이 된다? 그러니까 저희를 잠깐은 눈속임할 수 있죠. 그런데 국민들이 전체로 다 보고 있고 전직, 현직 수사관, 검사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저거는 이동 검사 박건욱 부장이 거짓말한다. 저한테 그래요. 법조계 언론인들부터 해서 전현직 검찰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저렇게 저 두 분이 그렇게 허투루 수사하셨던 분들도 아니고 검사로서 나름 다 능력 있는 분들이라서 다 기억할 거다. 그리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면 더 주의해서 봤을 거다. 두 수사관들도 이 사건 최선영 계장이 인계할 때도 이 사건 증거 보존 물품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해달라. 예를 들면 최선영 계장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다 그 증거 물품에 대해서 상당히 주요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더 엄중히 관리한다는 겁니다. 저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네 분이 오늘 이렇게 저희 공청회에서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나, 청문회에서 입법 청문회에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나 저는 앞으로 더 진실은 많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 검사, 예. 이 증거물을 그대로 보관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까? 그렇게 지시했다고 들었습니까? 저는 언제 아까 말씀하시죠? 예. 이 관봉권 띠지. 그 띠지가 분실된 거는 4월에 제가 알았고요. 예. 예. 그 그래서 어떻게 보고서에 된 거냐 의하면 물어보니 예.
이걸 그대로 보관해라라고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 네, 수사팀에서는 그런 전달을 했다는 것이었고 그렇죠. 압수물 담당은 자, 그런 있어요?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야죠. 예. 자, 아까 박건욱 검사도 이렇게 보관해라라고 들었다고 했죠. 네. 그랬을 때 우리 남경민 수사관 기회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김정민 수사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남경민 수사관 그런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그대로 보관하는 게 맞죠?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하죠? 원형 보존 지시가 있다고 해서 현금을 세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4조와 11조를 위반하는 자, 일입니다. 그러면 앞에 걸로 돌려주세요. 조거예요? 네. 예. 그 다음도 한번 넘겨줘 보세요. 저렇게 돼 있어요. 저걸 셉니까? 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렇게 들어온 걸 풀렀군요. 그거 그렇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세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저 비닐로 다 뜯어서 풀렀죠? 비닐로 다 뜯어서 여러분이 풀렀죠? 그러면 저는 수리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물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렇게 모양으로 온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없다. 김정민 수사관 저렇게 다 뭉쳐서 온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에 없다? 없습니다. 아까 앞에 걸로 다시 돌려주세요. 저렇게 위에 스티커가 있고 다 하나씩 뭉쳐 있고 그리고 비닐로가 다 쳐져 있어요. 저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서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런 모양을 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 번 압수물 했고 저런 모양은 아까는 본 적이 없다고 그랬었어요. 저렇게 뭉치로 들어온 돈은 비닐에 싸져진 돈은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은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저렇게 들어온 건 왜냐하면 처음 들어오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국민 여러분, 이 두 수사관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관들의 문제입니다. 저 비닐 뜯어서 세웠다고. 그렇죠? 비닐 뜯어서 세웠죠? 김정민 수사관? 비닐 뜯어서 세웠죠? 그 당시 상황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비닐 뜯어서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비닐 뜯어서 세웠어요? 비닐 뜯어서 안 세웠어요? 저기 포장되어 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기 지문 인식 다 확인하면 나와요. 집에 세웠다면서요. 세개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의 수사관이 저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가 저렇습니다. 돈이 비닐에 쌓여져서 저렇게 비닐에 쌓여진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김정민. 그렇죠? 저렇게 비닐에 쌓여진 건 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그날 말고 다른 때도 저조차도 사진으로만 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걸 기억을 못한다고 하고요. 저거에 대한 증거가 인멸되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수사관들도 문제예요. 그런데 수사관에게 내가 저거 그대로 보관하라고 했지 라고 말한 검사는 뭡니까? 그것을 훼손했다면 책임을 물었어야죠. 이동 검사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사관이 저렇게 훼손했다면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대검의 지시에 따라서 검사장이 대검과 논의한 후에 알려주신 것이 당시 그 다음 주에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사가 종결된 후에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였습니다.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하자는 취지로? 아까는 2018년 돈이라면서요.
아니 2018년 돈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2018년 사건이라서 저 관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수사할 때. 위원님,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 돈은 2022년 5월 13일 스티커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비누에 쌓여진 5천만 원짜리 돈입니다. 저 돈의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저 돈이 1억 6,500만 원이 거기에 있었는지 3억이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증거만 인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범죄를 저지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명백히 드러난 것은 검사는 저것을 그대로 보관하라고 말은 했다고 하지만 그대로 보관되지 않았을 때 책임도 묻지 않았고 원인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검사입니다. 저것을 받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을 하는 사람이 수사관입니다. 저는 여기선 이건 범죄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법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검사가 그래도 수사를 잘하는데 경찰이 수사하다가 놓친 것을 검사가 해줄 수 있을 텐데 이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어서 오늘 그것을 확인하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다 범죄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능을 넘어 은폐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잘못된 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억울할 것도 없으시겠지만 따로 저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 한 말씀만 드려도 예,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그 작년 12월에 압수수색을 해서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것이 휴대폰과 관본권입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김건희 씨가 목걸이를 받은 의혹, 그다음에 샤넬백 2개를 받은 것을 확인을 해서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 관련 2022년 공천 청탁 관련 사건도 추가로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저희가 추가로 예.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그 반대의 수사입니다. 관본권은 저희가 라벨지를 촬영을 해놨고 그 띠지는 촬영을 안 해놨지만 띠지는 그 정보가 라벨지보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라벨지를 찍어놨기 때문에 수사에는 지장이 라벨지 없고 찍어놨기 때문에 그게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어요? 예, 더 얘기해 보세요. 지장이 그래서 없어요? 라벨지를 찍어놨기,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사를 확대하고 김건희 씨의 또 다른 수사까지 하는 입장에서 이동 검사님, 굳이 관본권을 수사팀에서 일부러 고의로 폐기할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예. 그러니까 열심히 수사한 거를 좀 알아봐 주셨으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수사한 걸 알아요? 최초에 권성배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예. 그리고 목걸이와 그것은 찾지 못했고 특검이 찾았잖아요. 저희가 샤넬백을 자, 전성배 잠깐 씨가 보세요. 준 거에 대해서 보세요. 김건희 씨가 교환해 간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가져간- 기본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수사력이면 모두 다 확인하고 그런데 그게 재워진 거 아닙니까? 잠재워지듯이 전혀 아닙니다. 잠재우듯이 재워져서 우리가 건진 사건 관련한 걸 특검에 넣었고 그 특검이 그리고 그 존재를 찾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보세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니까 예. 5월 22일 저거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확인했죠? 그런데 생판 네. 처음 본 것처럼 아까 얘기했죠? 제가 차장이다 보니까 직접 수사 담당자는 아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또 그렇게 말을 바꾸면 안 되죠. 지금은 보세요. 전체 수사- 22년 5월 13일. 전체 수사 흐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 우선 중단하겠습니다. 김규표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민 수사관님, 저기 아까 제가 계속해서 현금을 원래 세사하느냐 압수물 처리 절차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는데 일관되게 워낙 그 압수하는 그 사건 건수가 많아서 기억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계속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전 그렇게 기억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미 준비된 답변 중에 하나였던가요?
이미 준비해온 답변 중에 하나였던가요? 거기에 있긴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답변할 것으로 마음 먹고 온 거군요. 작정하고 왔는데 뭘 질문? 제가 아까 이제 두 번째 질의하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그런 답변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좀 확인이 된 셈인데, 제가 맨 처음 물어봤을 때는 그때 질문이 그게 어떻게 된 경위냐 물어봤을 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항상 현금 들어오면 세니까 제가 세서 보관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굳이 계속 얘기를 안 하다가 계속해서 결국 셌으니까 띠지가 없어졌을 것 아니냐 하니까 답변이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현금은 무조건 센다, 이제 이렇게까지 답변이 흘러가서, 그러면 그것도 샜겠구만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흘러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처음부터 아예 그 얘기를 안 할 작정으로 오셨던 건가요? 네.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압수물 그 관리라는 것이 아무리 업무가 많다 하더라도 현금이 그렇게 실제로 들어오는 예는 별로 없을 겁니다. 무슨 도박장을 뭐 예를 들어서 압수를 했다든지 그런 예, 아니면 뇌물 같은 것은 현장에서 또 적발되는 예도 없고 나중에 사후에 돈이 간니마니 하는 것이지, 실제로 현금이 압수물로서 적발되는 상황은 굉장히 상정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현금도 아니고 관본권으로 지금 압수물이 들어온 상황이면 그거를 업무가 많아서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저는 안 가는데, 답변이 맞나요? 사실과?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때 당시 사건의 경중도 몰랐고 감봉권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는데 저기 우리 남경민 수사관님, 자격이 안 남편 죄송합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죠? 회사원인가요? 네, 검찰 직원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답변 수사 내지 이번 오늘 답변하러 나오기 전에 선배 수사관들과도 협의를 했나요? 조언은 많이 받았습니다. 조언을 많이 받았나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당연히 물어봤겠죠. 네. 선배들이 대체로 뭐라던가요? 억울한 부분 다 이야기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남수사관은 억울하다는 취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점이 억울하죠? 뭐가 억울하죠? 뭐가 억울해요? 그게 억울한 걸 얘기하세요 다. 저는 해당 현금을 보지도 못했고 수리한 담당자도 아닌데 근데 왜 둘이 입을 왜 맞춰요? 청문회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로 말씀하시면 되죠. 자, 장경태 위원님,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사관 두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허위 답변 및 입 맞추기 지시의 위법성, 서울행정법원 2018 판결문이고요. 국회 질의에 대해 부하 직원에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라고 지시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렸고요. 김정민 수사관님, 남들 다 폐기해 비읍시옷더라 메모는 병신이란 얘기예요? 비읍시옷의 의미는 뭐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 기억 넘어가기는. 1000건, 아니 뭐 나중에 국정감사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1. 더 큰 무대에서 하게 해드릴 테니까 답변. 1. 기억 1000건, 2. 폐미 나몰라, 3. 책임 수사 중,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하셨나 봐요. 그렇죠? 이거 메모 본인이 하신 거 맞죠? 네, 잡필 맞습니다. 맞죠? 네. 남경민 수사관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에 김정민 수사관이 병가로 조퇴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경민 수사관이 접수를 받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누가 접수 받았죠? 그날은 접수된 물건이 없습니다. 12월 18일 날 그러면 네, 김정민 수사관이 문제의 현금을 수리했다는 거죠? 네,
19일 날 다시 수사팀 계장님이 와서 접수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건 개요가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두 분이 입을 잘 맞추시면서 논리 구성도. 근데 왜 이 작성한 대로 논리 구성을 안 하셨어요? 하나하나 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9일 날 이 지금 최선영 계장이 수사 취소, 그 접수 취소해달라고 한 거죠? 아니요. 다른 계장님인가요? 계장님입니다. 누구 어떤 계장님이시죠?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네, 실명 말씀하셔도 돼요. 이주연 계장님. 네, 이주영 계장님인가요? 이주연입니다. 이추영 계장님, 이주연입니다. 이주연 계장님이시고요. 보통 이렇게 접수된 물건이 접수 취소된 사례가 흔한 사례입니까? 흔하지 자주 않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금 개수는 누가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안경민 수사관은? 개수는 개수기를 빌려 여기 써 있는데요. 개수기를 빌려달라 하여 내어 드렸을 뿐 현금 확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주연 계장님하고 최선영 본인이 계장님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저는이라는 표현이 김정민 수사관이 병가를 좋대요. 제가 혼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하고 보는 거 보니까 본인이 쓴 거잖아요. 그죠? 이거 결정적 수사, 지금 증거 자료 2개 확보된 거예요. 아시고요. 지금 현금을 수리했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이. 근데 본인은 수사팀 계장님이 이주연 계장님이 개수기를 빌려달라 하여 내어드렸을 뿐 현금 환입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가 맞습니까? 네. 근데 앞뒤 다 다른 거 아시죠? 3,300매가 들어오면 현금을 확인하는 게 이 접수계의 수사관의 의무라고 본인이 또 써놨어요. 앞뒤 제가 다 후배의 분석해서 입장을 대변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하셨는데 그러면은 접수계를 그러면 이 계장님이 접수계 가져가서 현금 다 숫자 확인하신 거죠? 예. 그러면 해당 현금이 관봉권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 이것도 개수기 빌려준 날 현금이 관봉권이라는 사실 및 사건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수기와 더불어 현금도 같이 내어드린 거예요? 이제 셋이라고? 그건 아니에요? 현금은 그쪽에서 가져오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개수기 세는 건 못 봤어요? 그냥 옆에서 세시고 저는 제 그때 이제 목숨 관봉권 이게 막 팩을 떼시던가요? 비닐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못 봤고요. 네. 그냥 세는 것만 봤고요. 네. 그러면 이 해당 이주연 계장이 그러면 아마 이 관봉권 비닐팩 띠지 관봉권 수사 대상에 올라야겠네요. 네. 훼손했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뒤가 너무 안 맞는데 자 김정민 수사관님 네. 일요일 날 만나서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이 몇 시에 만나서 두 분이서 남편분 남경민 수사관 남편이랑 있었다고 했죠? 네. 세 분이 있으셨어요? 네. 세 분이 어디서 누구 집에서 있으셨어요?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본인 집에 있으셨고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정민 수사관? 네. 지금 1번부터 6번 구성을 잘 하셨어요. 1번 띠지폐기, 2 기억 인지 문제, 3 지시 여부, 4 책임 소재, 5 원형 보전, 6 개수. 그래서 아까 사무규칙 4조 이렇게 개수에 다 잘 써 넣으셨어요. 여기에도 지문 확인하라고 하면 다 장갑 끼고 합니다라고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잘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검사는 없었습니까? 언제 말씀하시는 걸? 이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지시하거나 검사와 통하거나 이 내용을 컨펌 받은 적 없습니까? 아, 그 작성한 서류 말씀 이 문서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 메모 2 하루에 압수물품이 평균 몇 개 정도 들어온지 확인 필요. 몇 건이 아니라 몇 개 정도 기준인지 얘기해 줘야. 메모 5 이걸 앞으로 빼서 압수조서의 금액과 개수에 써져 있다는 거 먼저 언급. 이거 검사가 수사관들 지시사항 적을 때 쓰는 메모지 양식이에요. 모르세요? 저희 남편이 쓴 겁니다. 검사예요? 남편이? 아닙니다. 근데 메모지를 활용해요? 제 3자의 입장에서 남편도 보고 수사 받으셔야겠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검사들이 수사관을 지시하는 문건 그대로 쓰신 거예요. 몇 시에 집에 모여 계셨어요? 몇 시입니까? 1시에 만나서 네. 5시쯤 헤어졌습니다. 그래요. 5시쯤 만나셨으면 메모 1은 4시 38분에 작성됐고 메모 5는 4시 52분, 16시 52분이네요. 그래서 메모지 적고 바로 헤어지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구성하자. 메모지 남편분이 적어주시고 메모지 5개를 그리고 헤어지셨다고요 집에서? 제 그러면 3자의 남편 폰까지 다 하면은
이거 통신 확인 사실 확인 조회해야겠네요. 제3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조언해 준 거 검사의 지시사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건은 위에 있는 선배 수사관이나 검사 등에게 회람된 적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지 본인들 두 분과 남편분이 세 명이 쓰셔서 이걸 작성하셨다는 거군요. 전 이거 다 조사 받았으면 좋겠고 아마 차차 진실이 밝혀질 거라 봅니다. 지금 제 식구 감싸기부터 해서 논리를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수기로도 원형 보존 원칙부터 시작해서 뭐 관여하였다 이 얘기 하셨는데 이 뒤에 쓰신 회람한 분 없다고 하셨죠? 이 번호는 4350 네이버 이메일은 누구 이메일과 번호입니까? 그거 제가 업무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관계자는 아니신 거죠? 이 이메일과 핸드폰 저희 알아보긴 할 거예요. 조사는 할 건데 네, 위증 안 하셨으면 무관한 해서 그냥 메모만 하신 거지 사건 관계인 아니다 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1월 9일에 띠지가 이 띠지 없어졌다 질책했던 검사 이름은 누구입니까? 최재현 검사님이 최재현 검사가 와서 최재현 검사가 원형 보존 지시를 했는데 다시 1월 9일 날 그걸 발견하고 와서 갑자기 왜 왔을까요? 1월 9일 날? 관본권 추적하신다고 영치 창고에 가서 박스를 열어보셨는데 띠지가 사라져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질책을 하셨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다. 관련 사무규칙도 바뀌었다라고 하셨어요. 1월 9일 날 사무규칙은 아닙니다. 최재형 검사가 와서 매뉴얼이 바뀌어서 이 일을 계기로 매뉴얼이 바뀌었다. 내부 이렇게 매뉴얼과 표현하셔서 규칙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월 9일 날 최재형 검사는 그 띠지와 관본권이 없어진 사건을 발견했는데 박 부장님 네,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재형 검사 단독 범행이네 이건. 그걸 범행이라고 수사팀인가? 표현하는 건 아니, 동의하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재형 검사 측의 최선영 계장이 인수할 때부터 띠지를 없앴던지 아니면 이주연 계장이 가지고 가서 개수기 돌리면서 띠지를 훼손했던지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심지어 부장검사에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걸 4월에서야 보고했다는 겁니다. 지금 4월 24일 날 인지하셨고 4월 25일 날 보고 받으셨다 했잖아요. 근데 최재형 검사가 인지한 시각은 1월 9일입니다. 1월 9일부터 4월 25일까지 그러면 그는 뭘 했을까요 도대체? 자기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당연히 도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2월 초에 인사로 다른 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1월 9일 날 아셨는데 한 달 내내 부장한테 보고할 시간이 없었을까요 평검사가? 아니 1월 9일 날 띠지 없어졌냐고 남경민 수사관을 질책했던 검사가 자기 부장한테도 보고를 안 합니다. 아니 띠지와 관본권의 띠지와 스티커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김정민 수사관은 자기는 잘 모르겠다. 지금 여기 다 일관되게 자기는 잘 몰랐다. 그렇게 띠지와 스티커가 중요한지 몰랐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거 다 저희가 다시 분석은 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앞뒤도 수지 안 맞는데 논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재형 검사는 1월 9일 날 한 겁니다. 최재형 검사 저희가 증인 출석시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부장검사님은 정확히 4월 25일 날 인지하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1월 9일 날 발견했던 검사가 이 사실을 은폐한 겁니다. 4월 23일 날 JTBC에서 관본권 사진을 보도할 그물이 발견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 9일 날 이 사실을 알았던 최재형 검사가 박건욱 부장검사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동 차장검사님 또 4월 25일 돼서 보고 받으신 거죠? 1월 9일 이후부터 4월 24일 사이에는 전혀 이 사실관계를 모르셨다고 하시는 거죠? 예, 24일 하고 25일 그때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1월 9일 날 이 사실을 알고 압수수색 수사관들을 그렇게 질책했던 검사는 이 사건을 3달 넘게 은폐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 최재형 검사는 아주 주요 사건의 혐의자로 최선영 계장과 이주연 계장 모두 다음 청문회 때 볼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 한 마치겠습니다.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예. 위원장님께 시간이 지났어요. 위원장께 시작하십시오. 예, 한 말씀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아까 이제 거기 자료에 보면 최재형 검사가 이게 왜 없어졌느냐고 하고 이제 질책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뭐 수사팀에서 고의로 했다고 하면 이 그렇게 자료 근데 보셨어요? 이 자료를 배포 저희가 안 해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하셔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듣고 오지 마신 거지 이 자료 보신 건 아니죠? 절대 없습니다. 예, 그것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대한민국 검사와 수사관이 왜 그러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이 가장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야. 이 글씨 쓴 답안지 남들 다 폐기해 비웃시었더라. 띄워봐 주세요. 저기 글 쓴 사람 누구예요? 제가 누구예요? 제가 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거는? 지금 오늘 나와서 무슨 자세로 나온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비읍시옷이야? 어제 그냥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겁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해대고 있어. 김정민 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남들 다 폐기해 비웃시었더라. 그러면 관봉에 띄지 누가 폐기한 거예요? 김정민이 폐기한 거잖아. 지금 저렇게 써 있잖아요. 남들 다 폐기해 비웃시었더라. 본인이 폐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한 거야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쓴 거에 다 들어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스스로 폐기한 거죠? 네,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답안지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써놨어요. 위증에 가중처벌에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죠? 에? 폐기를 물으면 나 몰라, 책임을 물으면 수사 중.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세는 동안, 그 돈을 세는 동안 지문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장갑 끼고 셌다고 대답할 거죠? 이 자료에 써 있습니다. 띄워줄 수 있습니까? 저게 김정민이 지금 들고 있는 답안지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지문 감식한다고 하였을 때도 장갑을 낀 채로 개수. 저건 다른 사건 관련된 겁니다. 이 사람아, 아니, 저거는 개수를 물어보셨. 지문 감식한다고 하였을 때 장갑을 낀 채로 개수한다. 그래서 지문 감식이 아니다 라고 답하겠다고 써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신이 만든 자신의 답안지와 문건에 자신을 올가맬 수 있는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고 위증하고자 하고 전체 수사를 흐리고자 하고 저 돈이 윤석열 김건희에게서 나온 돈인지 국정원이 김건희에게 갖다 준 1억 6천만 원에서 나온 돈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나온 돈인지 이 돈을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에 의해서 수사가 은폐되고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알려주면서 남경민 수사관 억울하면 억울한 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게 해결되는데 여기 와서까지 위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검사 두 분 그리고 다른 검사들 이것을 왜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가지고 오겠는지 대한민국의 검사 두 사람에게 묻고 책임을 꼭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또 자리를 예, 바꾸셔야 자리를 되죠, 증인분들. 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정지해 주시고. 예, 그리고 이 어제 썼다고 김정민 이야기하는데 위원님 그 전에 누구를 바꿀지 먼저 말씀해 예. 주셔야. 우선 그 김광민 변호사, 허재원 변호사 이 두 예. 검사분하고 자리를 바꿔주십시오. 예. 허재원 기자. 네. 그리고 두 분 검사님은 자리를 떨어져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다 자기가 써놓고도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민 증인 한 번만 물어볼게요. 우리 네. 남경민 수사관의 집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저기 마곡동에
쪽에 있습니다. 마곡동에?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갔습니까? 네, 갔습니다. 누가 그쪽에서 만나자고 했습니까? 저희가 의논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남경민 수사관이 오라고 했습니까? 네,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억울해서 아무것도 관계가 없다면서 왜 오라고 해서 입을 맞추죠? 제 생각에 후배도 억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뭐예요? 억울하면 억울한 부분을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지 않았다며. 규정에 따라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애기도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계속 규칙 얘기하면서 개수기로 샌다라는 얘기하시는데 아까 우리 이희동 차장검사도 검사 생활 22년 하셨다는데 관봉권 이 띠지가 훼손된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염두해 두시고 계속 진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관봉권 관련해서 여기 이 메모 그 내용 그 작성하신 내용을 보면 그러면 그 김정민 수사관은 지시가 없었다는 거네요. 이것을 띠지를 보관해라는 네, 맞습니다. 지시가 없었다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서울 남부지검은 이 관봉권에 대한 수사를 은폐시키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관봉권이 그 띠지라는 것은 이 뇌물 수사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고 관봉권을 띠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적에 들어가는 것은 검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 띠지를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띠지를 보존하라고 지시를 위해서 안 받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또 수사검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건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지금 김정민 수사관의 얘기 이 지금 준비된 이 답변이 과연 이 수사 단계에서 이 말들이 다 맞는지 모르겠고 책임을 져야 될 검사, 책임을 져야 될 검찰 지휘부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징계법상 이 중대한 비위거든요. 이것은 증거인멸에 대한 중대한 비위를 지휘감독하는 그 검사 그다음에 간부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것은 징계해야 된다고 징계법상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민 수사관 혼자만 징계받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지금 부장, 차장, 검사장까지 모두 이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징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근데 만일에 이 관봉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의도로 이걸 원형을 보존하라고 지시를 안 했다면 그거 자체가 서울 남부지검 신흥석 검사장을 비롯한 서울 남부지검의 그 검찰 간부들 수사팀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 관봉권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남부지검의 이 수사 은폐, 범죄 은폐에 대해서는 수사로 아마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주 말단 수사관, 지금 뭐 그 검찰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수사관들이 이 책임을 전부 다 져야 되고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추궁을 받고 뭐 이렇게 할 이 사안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제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제대로. 안 그러면 지금 김정민 수사관 혼자서 이거 폐기한 것으로 혼자 지금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을 제대로 하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왜 요것만 기억이 안 나요. 많은 압수물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건이 관봉권이 밀봉이 되어 있었고 비닐이
비닐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관본권 관련해서 서울 남부지검이 왜 은폐하려고 했는지, 건진 법사에 대한 수사가 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갔더니 바로 덜컥 구속이 됐는지, 서울 남부지검 친윤 신흥석 검사장, 지금 나갔지만 검사장의 서울 남부지검의 범죄 은폐 이 의혹에 대해서 이 수사관들이 용기를 내서 진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 마무리 발언으로 나는 꼭 한마디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신청을 받아서 1분 내외로,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제가 다 기회를 드릴 테니 손을 안 드셔도 되고요. 뒤에 이제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 중에서 1분 내외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자, 다음 남경민 수사관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저는 관본권의 수리나 폐기와 무관하고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저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서 대검 감찰이 시작되고 나서 감찰 3과에서 저를 불러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저를 불러서 대면 조사하지 않으신 채 하루 만에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매우 불공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압수조사와 압수물 총목록에 현금 3,300매, 5만 원권 3,300매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비닐과 띠지와 포장을 포함한 현금 3,300매라고 기재하지 않은 것은 수사팀입니다. 압수조사와 압수물 총목록을 압수계에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 오해를 바로잡고 싶었고, 검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중요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검찰 대검에 수사받는 게 억울하시다는 입장이신 거죠? 혹시 대검에 수사권이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몰랐습니다. 지금 검찰청법상 부패 범죄, 경제 범죄만 수사권이 있어요. 이게 부패 범죄입니까? 경제 범죄입니까? 아닙니다. 수사권 없죠? 네. 없는 수사권으로 수사받으시니까 억울하시죠? 네. 경찰이 수사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정민 수사관 네.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네, 검사실과 저희 압수계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도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지 않고도 저희를 입건하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지시를 했다고 저쪽에선 주장하는데 그 사실관계가 비로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